서울시에 위치한 한 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거리의 이름은 특별하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일어난 의병. 내가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외적과 함께 살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결성된 의병단체 13도 창의군 중 300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서울 진공작전에 나선 의병장 허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피 흘리며 진격한 길. 그 길은 현재 왕산 허위의 호를 따 왕산로로 남아있다. 동대문구하고 여기가 신설동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현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의미에서 나온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왕산로가 옛날에 독립운동가 하시던 선생님의 호를 따서 지어졌거든요. 왕산나고 네네네. 몰라. 왕산로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반응 또한 비슷했다. 이 거리를 매일같이 지남에도 왕산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혹시 이 왕산로라고 정하게 된 과정이 있을까요? 과정이요? 네. 이게 도로명을 만들 때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다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연도가 꽤 오래전 자료거든요, 또 이게. 네. 그래서 한 10년이 넘은 자료다 보니까 제 자료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잊혀진 왕산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1908년 한국이 암흑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위 선생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달려온 구미시 이문동. 이곳은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이 위치한 곳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동상. 허위의 모습은 실제 모습이 존재하지 않아 몽타주로만 남아있다. 역사적 사실뿐만 아닌 여러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는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남겨진 것일까?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반포되자 이에 항거하기 위해 의병을 규합하기 시작한 허위. 그는 현재 대법원장 서리에 해당하는 관직에 있을 정도로 칭송받는 인재였다. 이분은 이런 최고위직에 있는 관료 중에서 유일하게 의병을 일으키고 일제항거하고 친일파들을 적살하는 데 앞장선 분이고, 심지어는 을사오적의 주적이 되는 이근택과 권중현의 목을 베어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상소를 도정에게 직접 올리고, 또 제소를 올리면서도 친일파 척결에 가장 앞장섰던 그 당시에 최고위직에 있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이보다 온갖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여 빨리 계책을 세우자. 진군하여 이기면 원수를 보복하고 국토를 지키며 불행이 죽으면 같이 죽자. 우리들은 의군을 규합하여 순리에 쫓게 되니 하늘이 도울 것이다. 선생은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 베일통문을 배포하였다. 베일통문은 일제의 만행을 비난하고 의병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 싸우자는 내용이었다. 허위가 일제의 침략상을 규탄하자 이에 일제는 허위 선생을 4개월 동안 구금했다. 이후 일제 관원의 감시 아래 은거하던 허위. 1907년 고종이 폐위되고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같은 해 9월 경기 연천, 적성, 강원 철원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하고 부일 인사들을 처단하였다. 그래서 해산한 군인들과 같이 참여한 게 바로 정예의병입니다. 정예의병이 이제 13도 창의군을 창설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왕산 허위쌤은 주로 활동지가 그 당시에 경기도 인천 지역, 양주 이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1908년도 1월달에
일본 통감부가 있는 그 서울 진격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망우리공원. 이곳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있다. 방정환, 한영운 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역. 이 공원의 시작에는 13도 창의군 탑이 자리해 있다. 공원을 가는 길에도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13도) 창의군 탑은 군사장 허위가 이끄는 선발대 300명이 서울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혈전을 벌인 곳에 세워진 기념탑이다. 13도 창의군 아세요? 이거 주석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럼 왕산 허위 선생님도 알고 계시나요? 거기 다 이름 다 있어. 아, 네. 근데 뭐 내용은 잘 모르죠. 내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대충 저 주석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운동시설 옆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덕에 지나가던 사람도 13도 창의군 탑 앞에 멈춰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네. 이 공원에 오시면 이 탑도 많이 보고 가시나요? 아, 그럼요. 다 들고 오르는 처음 오는 사람들 다 들고 가요. 서울의 한 주택가. 수소문 끝에 허위 선생님의 증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엄청 많으시네요. 책이 많습니다. 아, 책 아마- 지금 읽으시나 봐요. 네, 이거 아주 뭐 도서관, 큰 도서관 하나 그런 뭐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문가의 후손답게 집안에 많은 책들이 눈에 띕니다. 저는 왕산 허위 선생의 정손자 허윤입니다. 이야기를 저는 뭐 제가 또 사실 정손이고 직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하고 뭐 집안에 뭐 관계되는 분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독립운동사랄까 이런 쪽을 자라나는 우리 그 학생들이나 뭐 이런 그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역사 또 문화유산 탐방도 하고 이런 어떤 그 교육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교육을 못 했잖아요. 그럼 뭐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뭐 사실 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죠. 역사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뜨거운 마음을 지키려는 증손자 허윤. 우리는 그에게서 아직도 남아있는 아픔을 들을 수 있었다. 예, 집안에 우리 집안은 사실 독립운동 하다가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집안 전체가 이제 왕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하시고 전자 우리 집안이 이제 뿔뿔이 정말 야반도적으로 해서 그 만주로 망명도 하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 뿔뿔이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허위 선생의 순국 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후손들. 아직까지도 그들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왕산로라고 왕산 허위 선생님 이름 붙인 도로명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건 당연히 알죠. 그 왕산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962년도에 서울시가 이제 그 도로명을 이렇게 이제 정하면서 이 종로가 끝나는 동대문부터 청량리까지 그 도로가 사실 일제 통감부를 격파하기 위해서 13도 창의군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서울을 진공한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공 작전의 어떤 그런 군사장 내지 어떤 핵심적인 어떤 분이니까
그 왕산로로 이렇게 명명을 하셨는 것 같아요. 1962년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양주에 모인 300명의 선발대. 그들은 1908년 1월 말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하였다. 허위는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게릴라 항전을 이어나갔다. 일제는 투항을 권고하지만 선생의 뜻은 굽히지 않았고 1908년 6월 양평에서 체포되었다. 왕산이 수감되었을 때 그를 신문한 자는 일본 헌병사령관 아카시 소장이었다. 정세를 읽는 자로서 무엇이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무엇이 내 나라에 도움이 된단 말이오? 일본 제국은 당신의 나라 조선을 보호할 겁니다. 보호라.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뿐이고 실상은 조선을 없애버릴 계획을 품고 있지 않소? 아카시 덕감은 왕산의 인품과 충성심에 감목하여 그를 국사로 대우하였다. 앞장선자가 누구인가? 앞장선자는 이토 히로부미고 대장은 나요. 어째서인가?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뒤엎지 않았다면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어휘는 1908년 10월 21일 순국하였다. 서대문 형무소의 첫 번째 사형수였다. 우리 2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 용맹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과 같은 구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본식 고관들이란 제 몸만 알고 나라를 모르는 법이지만 허위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허위는 관계 제1에 충신이라 할 것이다. 기념관 바로 근처에 자리한 허위 선생의 묘소. 여기 3일 다녔는데 여기서 만세운동을 하였던 장소입니다. 예, 우리가 서울 이제 파고다 공원은 3월 1일이지만은 우리 구미 여기는 여기 4월 8일 날 밤에 예, 여기서 만세 운동을 했던 때입니다. 묘소로 향하는 길 옆에는 유업이가 길을 지키고 있다. 왕산 허위 선생님의 묘역입니다. 묘소고 옆에는 모신 사당 경인사 사당이 있는데 이 묘소가 한 12년 전에 저 뒤에 있는 금호산 자락에 있는 그 산중턱에 있는 묘소를 이쪽으로 이제 이장을 해서 옮겨왔는 거죠. 대일 항쟁기에 어느 독립운동가보다도 앞장서 일본 오늘날 이곳에서는 허위 선생의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 추모제는 순국 110년 만에 열려 직계 종손 허경성 씨는 감개무량하다며 과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성대하게 준비해줘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예, 요 길 건너에 왕산 어르신의 생가가 있거든요. 기념관 근처에 있다는 허위 생가터. 설명을 위해 신문식 의원을 따라가 보았다. 현재는 왕산허위 기념공원으로 남아있는 자리. 이곳에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역동적인 동상과 허위 선생의 글이 남겨져 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땅이 완전히 막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분들이. 어떤 국가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중국집 하셨어요, 허경성 어르신. 예. 그러니까 그 대출을 좀 받아서 이 땅을 샀어. 구미시에 기부천합했습니다. 어렵게 사비로 조성한 공원. 이 공원에는 허위 선생의 혼뿐만 아닌 후손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 그 전에 시장님 계실 적에 여기 공원을 그래도 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면서 결정한 게 여기 우리 구미에 왕산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왕산 선생님을 좀 선양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좀 만들자 라고 해서 누각을 짓고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봉상을 씌우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 놨었어요. 구미시는 새롭게 지어진 근린공원에 왕산루 및 왕산광장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두 번이나 말씀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화요일날 갔다고 얘기했죠. 그 전에 만났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통화했는데요. 아, 신경 말도 못하지요. 지금 이 손도 떨리고 지금 떨려가지고 나는 말도 못하지. 밖에서 막 엄청난 큰 소리가 들어가니까요. 예. 아니 자기가 말이지 고성을 막 덩치고 예, 엄청 큰 말이지. 소리가 났는데. 그거를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번복을 해버리니까 그게 뭐 구미에 뜻 있는 분들도 붕괴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바뀌고 이러니까 저희도 그거는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픈 현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특별한 일을 준비했다.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만 제작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변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흔하게, 편하게 하는 게 쉽고 편하고 접근성 높은 걸로. 접근성 높은 걸로. 일단은 매체는 SNS가 되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좋아요만 누르기에는 좀 참여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해서 맞아요. 간단하게 쉽게 볼 수 있게끔 페이지 개설, 카드 뉴스 제작, 필사 챌린지를 시작으로 힘을 다하고 있는 제작진.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자기들 챌린지. 허위가 사용 전 보인 기계의 말로 직접 필사를 써 내려가는 제작진. 한 사람의 글씨가 나라를 선명하게 하는 더욱 짙은 색이 될 것이다. 서대문 형무소 첫 번째 사형수 왕산허위.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자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항일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 3대에 걸친 독립운동 가문의 왕산허위. 허위 선생의 본격적인 의병활동 시작은 1895년이었다. 바로 명성황후 씨의 사건과 단발 영반포가 계기였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선생은 고향에서 수백여 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왕산허위 선생의 벼슬은 평리원으로서 현재의 대법원장에 해당되는 관직에 있을 정도로 칭송받는 인재였다. 또한 당시 일제를 비판하고 항일운동을 한 유일한 고위관료였다. 사실 유행이란 게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온단 말이죠. 저희도 그런 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어린 친구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잊혀져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번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아직도 많은 이름들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대의 이름이 붙은 이 거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는 오늘도 그대의 이름으로 이 거리를 기억합니다.